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산소와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소에 대한 강의를 제가 꽤 오랜만에 하는데요. 물론 우리 뉴스타트 디톡스 라이프 그 교재는 뉴스타트 안에 공기와 비슷한 강의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산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질병을 치료하는 산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산소가 암, 당뇨, 고혈압, 백혈병, 심지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크고 작은 병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제인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보통 산소는 공기 중에 21% 들어있어요. 산소가 공기 중에 몇 프로 들어있다고요? 21%. 물속에는요? 물속에는 몇 프로? 88%. 그 다음에 인간의 몸에는 65% 정도 들어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기 중에 21%, 그 다음에 물속에 88%, 우리 몸에 65% 산소가 들어있어요. 이 산소라는 단어는 사실 아주 옛날에는 산소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공기. 근데 산소는 공기 중에 공기 안에 21%가 되는 물질을 발견했어요. 1772년에서 1774년경에 이 셀레와 프리스톨리에 의해서 산소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스톨리는 그 산화수은에서 빛을 쬐어서 산소를 얻게 되면서 1755년 이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1700년대 당시에 산소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아, 이게 산소야 라고 하면서 이 산소 작용, 산화 작용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밝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유리기, 즉 활성 산소 반응기, 그것도 이제 발견되었고, 철이 녹슬고 변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 소화가 되고 병이 치유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해결되는 이런 물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충분히 자게 해주는 거, 이런 모든 물질들이 산소에 답이 있다는 사실들을 학자들이 발견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산화작용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네, 기름이 공기를 만나면 산화가 되죠. 산패가 되죠. 들깨나 여러 가지 그런 곡식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철이 공기 중에서 산소 중에 산소와 접촉을 계속 하다 보면 철도 어떻게 되죠? 네, 녹이 슬죠. 그래서 이것을 산소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소 반응. 산소는 때때로 좋기도 하고 때때로 망가뜨리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음식의 소화, 자동차의 연소,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산소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기는 우리가 보통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마시고 하는 이 공기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음식은 일주일 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물도 며칠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공기는 우리 하루만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루라니, 그렇죠? 1시간. 아니, 1시간이라니. 1시간도 아니. 4분만 마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중요한 산소에 숨 쉬지 않고 4분 이상 살아가기 힘든 이 공기, 산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이런 산소 탱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산소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호흡기를 차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산소의 중요성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럴 때 이제 느끼게 돼요. 내가 그때 산소가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한 번 좀 더 맛있게 마실 걸.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산소를 마시다 맛있다 해본 적 있어요? 없죠? 네.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오늘 꼭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많은 산소가 필요해요. 우리 물에 있는 산소를 용존산소라고 합니다. 물속에 있는 산소. 제가 한 번은 이 바다
바다와 만나는 그 곳을 어디라고 하죠? 바다와 그 강이 만나는 뭐 어디라고 하죠? 그런 부분, 그런 데 많이 있죠. 이렇게 방조제 쪽에 가면은 이 논 옆으로 큰 이렇게 강은 아니고 그 시내가 있고 걸로 해서 이제 그 수문이 있으면 걸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 근데 그쪽에 가면은 이제 고기가 참 많더라고요. 송어도 많고, 그 다음에 송어인지 어쨌든 이만한 고기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을쯤 된, 딱 이맘때예요. 이맘때 가면 돌을 이렇게 그 돌 밑에 손을 이렇게 놓으잖아요. 무릎 정도 되는 데서. 그러면 뭔가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게 고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동생과 여기 이제 청년 한 2명 가서 우리 연못에 논다고 그 고기들을 얼마큼 잡았는지 이런 대야로 몇 개를 잡았어요. 근데 딱 넣으면은 바위 틈 속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두 손으로 같이 꺼내면 이만한 잉어, 뭐 향어, 붕어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 덩치가 큰 잉어, 이만한 잉어 있죠? 이만한 잉어. 딱 잡아서 이제 그 통에 넣어서 오는데 잉어는 고기 중에 아주 산소를 많이 필요한 물고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아오는데 다른 고기는 풀어놓으니까 멀쩡한데 얘는 그냥 아가미만 뻐끔뻐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는 죽는가 보다. 얘를 꺼내서 그냥 묻어줄까 하다가 좀 기다려봤어요. 그래서 뭔가 하느라고 한 30분, 40분, 1시간 정도 지나서 와서 보니까 얘가 이제 좀 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좀 더 있다 보니까 이제 돌아다닙니다. 물고기에게 생명은 무엇이었다? 산소였다. 그렇죠? 물고기의 생명은 산소였다는 사실 제가 알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대기 중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는 대기 중에 산소가 필요해요. 제가 오늘 공기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공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 포화도, 그 산소 중요성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짚어드리고 싶어서 공기 대신 산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제가 쓴 책을 보면 기적을 만든 식생활 혁명에는 산소와 건강이라는 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 열몇 페이지 이렇게 쭉 보시면 산소와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써놨으니까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도서관에도 책이 있을 겁니다. 현대인들이 산이나 바다에만 가도 공기가 좋다.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그렇죠. 받으셨죠? 와, 공기가 좋다. 이거 기분일까요? 느낌일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느낌일까요? 아니면 기분일까요? 내 실제적으로 내 몸에 피부에 닿는, 그리고 호흡기에 닿는 느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생각이었을까요? 도시 한복판에 산이 있다면 거기 가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느낀 것이 과연 기분이었을까요? 그냥 생각에 도시에서 떨어져 있고 소나무 많고 그러니까 공기가 좋은가 보다, 좋다라고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그 공기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컨디션이 달라져요. 컨디션이. 그래서 그 컨디션이 달라지는 그 순간 내 몸이 와, 좋다, 공기가 좋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느낄 수 있어요. 이건 단지 그 기분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닷가가도 마찬가지죠. 바닷가에 가면 사실 음이온 공기가 아주 많아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공기를 이렇게 마실 때 내 몸에 전기가 통하는구나, 그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눈을 떠서 숨을 쉬고 있다. 기적입니다. 삶의 기적이에요. 내가 오늘도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는 만큼 공기와 산소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양이 받아들여진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적을 늘 놓치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여러분 폐는 충분한 산소 작용을 통해서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킬 수 있고 좋은 그 공기를 들어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산소 작용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누워있을 때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누워 있는다. 그러면은 한 9리터 정도의 공기를 마십니다. 그게 21%가 산소고요.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 앉아 계실 때는 분당입니다. 분당 18리터 정도를 들이마셔요. 18리터. 그리고 걸어갈 때 한 27리터 정도.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 앉아 있을 때보다는 공기가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달려갈 때 한 50리터 이상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양이 무려 1만 리터 이상이 돼요. 1만 리터. 무게로는, 이거 제 책에 써있는데, 무게로는 거의 뭐 150톤 정도?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양의 공기를 여러분들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공기, 산소, 이러한 양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생명 그리고 세포를 살릴 수 있는지를 좀 충분히 이해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의 생리적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는 소화기관, 순환기관, 또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소화기관, 순환기관, 배설기관도 있고 소화, 호흡기관. 뭐 이렇게 크게 소화, 호흡, 순환. 그렇죠? 호흡기관 쪽, 우리 코, 입, 이렇게 폐, 기관지, 호흡기관이 있죠. 그래서 호흡기관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공기의 양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기가 부족하거나 산소 양이, 산소 포화도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의 몸의 세포가 점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서는 음식을 소화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죠? 에너지원으로 만들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먹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어요?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럼 그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소화가 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산소 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소에 의한 소화. 자, 그 다음에 또 순환기관. 네. 우리가 보통 그 폐에서 충분한 좋은 공기가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순환을 잘 못 시킵니다. 순환을. 그래서 손발이 차갑거나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운동을 해주시고 좋은 공기를 마셔주셔야 돼요. 좋은 공기를 계속해서 마셔줘야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산소 소비량을 우선 알아볼게요. 공기 중에 21%가 했죠? 산소 소비량은 200에서 500리터가 됩니다. 500리터. 그 중에 뇌는 20%를 사용해요. 뇌가 아주 많이 사용하죠? 우리 뇌가 산소의 몇 프로 사용한다고요? 20%. 혈액은 하루 2000리터로 혈액의 400배 양이 됩니다. 산소가, 뇌로 가는 산소가 혈액의 400배. 엄청나죠? 400배. 또한 간에 산소가 차단되면 간에서 해독작용이 스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좋은 산소 작용이 필요하다. 혹시 여러분 산소 치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산소 치료 많이 있죠? 산소 치료. 주로 어디에서 치료하냐면 그 바닷가, 그렇죠? 저쪽에 삼천포, 사천 쪽이나 여기 홍성이나 바닷가 쪽에 있는 인근 병원에서 산소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당뇨 썩으면 당뇨발 산소 치료도 하고, 그렇죠? 산소로 고압 치료, 산소 고압 치료. 그 다음에 잠수해서 산소병에 걸리면 또 치료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바닷가 근처에서. 그렇죠? 그런 바닷가 근처에 그래도 큰 종합병원에서 그런 치료를 하는데, 이 산소의 기계를 처음 들인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대구의 병원입니다. 대구에서 큰 산소통을 갖다 놓고 치료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세포, 정상세포에 공기를 80%가 차단되면 24시간 안에 그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우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네. 여러분, 사우나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사우나를 자주 가게 되면 어디가 망가지냐면 폐가 망가져요. 여러분,
저 찜질방 짓고 있는 게 뭐 엄청 40도, 30 몇 도 이런 찜질방 아니에요. 50도, 60도 찜질방 아니고 그냥 따뜻한 황토, 숯 이런 걸로 결합해서 만든 그 자연치유 힐링 뭐 찜질방이지 막 뜨겁게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막 숨 답답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폐가 뜨거운 곳에 가면 폐가 어떻게 될까요? 수축이 돼버려요. 수축이 돼서 폐 활량이 줄어든다 그러죠.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찜질방이나 이런 데 사우나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가슴이 답답하죠. 네, 벌써 답답하네. 그렇죠. 근데 시원한 곳에 가면 속이 시원하죠. 우리 보통 밖에 이렇게 더운 방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면은 속 시원하다 그럴 때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좀 더 추워지면 속 시원한 느낌. 폐활량이 쫙 커집니다. 폐활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포에 산소, 공기를 차단하면 암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도 대한민국 땅은 참 나무가 많은, 산이 많은 나라예요. 그렇죠? 산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어디를 가도 90% 이상이 산인가요? 정말 산이 많죠? 근데 이 커다란 나무 한 그루면 두 사람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산소를 제공합니다. 참 감사한 거지. 그리고 밭에 있는 우리 저희 잔디를 많이 심어놨어요. 사실 풀매기 싫어서 자갈을 깔거나 아스팔트나 뭐 다른 걸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풀으면 잔디를 심어놓은 이유가 보기도 좋지만 산소작용. 그렇죠? 사실 이런 나무뿐만 아니라 풀들, 식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산소작용을 해줘요.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땅 자체에서 올라오는 전기적 에너지, 어싱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풀 한 포기를 뽑을 때, 밭에 농사를 지을 때, 흙을 만질 때, 특히 아토피 환자들은 뭐 가능하면 그냥 장갑을 안 끼고 흙을 만져도 아주 좋아요. 오염되지 않는 흙을 만지면 그 흙을 통해서 내 몸이 좋아집니다. 원래 흙이요 정말 좋은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 흙을 만지고 흙을 밟고 흙 위에서 걸어 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산소가 부족하면 과연 어떤 증상이 생길까?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가 우리 몸의 정상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영양이 부족해도, 물이 부족해도, 활동이 부족해도, 햇빛이 부족해도 질병에 걸립니다. 그렇죠? 영양 부족해도 질병이 걸려요. 여기서 자연치유 잘 배워갖고 나가셨는데 맨날 아침에는 무반찬에 현미, 점심에는 뭐 감자 반찬에 현미, 저녁에 다음날은 당근 반찬에 현미 이렇게 한두 가지만 먹고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반드시 영양에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똑같이 했는데, 그렇죠? 똑같이 했다는 표현을 사람들은 안 먹는 데만 포커스를 두기도 해요. 나도 김치도 안 먹고 뭐 된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 라고 하는데 포커스만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플러스 내가 그만큼 영양을 채워서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 몸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 몸은 엄청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서 철저히 하다가 뭔가 내가 다른 음식을 한 번 먹었다.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한 번 먹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몸이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또 먹는구나. 그래, 네가 먹으면 먹지 뭐. 이렇게 이제 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겠죠. 우리 정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겠죠. 우리 몸은 사실 우리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몸이 그것을 지배하고 맙니다. 나중에 미각신경, 리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배하고 말아요. 결국 이런 습관을 지배하지 못하면 습관이 여러분들 지배할 거예요. 먹고 싶어서 먹고 유혹이 돼서 먹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면 완치된 분들의 오랫동안 살아있는 분, 10년, 20년 살아있는 분들을 경험을 거의 정말 철저하게 하세요. 무너지지 않을 각오 있으세요? 한 번도? 네. 철저하게 하세요. 근데 정말 100%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회복되세요.
여기 한 20년 전에 그 오셨던 아토피 환자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히 다 아토피인데 암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뭐 그 한 번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분은 2주를 하고 하셨는데 이분이 장 청소하고 일주일 금식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왜냐면 나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낳고 싶은 사람들의 목적이 있죠. 자식이 있고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나아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한 30대에 오셨는데 근데 이분이 여기서 2주를 일주일은 금식하고 보식하고 일주일은 금식하고 일주일은 보식하고 2주 만에 퇴소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나가서도 열심히 계속 하십니다. 근데 바로 치료된 게 아니었어요. 바로 회복된 게 아니었고 아주 천천히 이제 몸이 회복됩니다. 한 5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도 그 증상이 더 올라오기도 하고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도 신뢰를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꿋꿋하게 계속 나갔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이분의 몸에 그 아토피가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아토피 얼마나 심했냐면 딱지 가지고 진물이 흐르고 그냥 전체가 거의 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 다짐을 한 사람들은 하는데 내가 한 100% 못해도 한 99%만 해야지 하는 50%밖에 못해요. 50%도 못해요.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이 하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셔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두 끼 식사도 하시고, 거의 80 몇 킬로 나가던 분이 50 몇 킬로까지 빠졌으니까. 80 몇 킬로에서 엄청 빠졌죠? 이분이 이제 회사 가면 점심을 싸가지고 하고, 저녁은 물만 마시고, 아침에 식사하고 또 도시락 싸고, 부인이 이제 다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현미밥에 반찬 2가지, 견과류 하나. 딱 간단하게 딱 해서 도시락 싸고 다니고, 꼭꼭 씹어서. 그렇게 먹으니까 회사에서 독종이라고. 네. 근데 이분이 심지어 러시아에 출장이나 다른 외국에 출장 갈 때까지도 통밀빵 사서 딱 해가지고 아주 정말 자기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래요, 그냥. 막 흐지부지 안 하고. 그랬는데 나았어요. 완전히. 그게 나아서도 뿌리를 뽑기 위해서 2년간을 철저히 한 다음에 나중에 드시더라고, 술 같은 것도. 근데 아무튼 그 2년을 아주 철저히 하니까 몸이 놀랬겠죠. 이렇게 지독한 놈이 어딨냐고. 그렇죠? 그 정도 되니까 병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먹을까 말까. 오늘 참자. 아니면 오늘 먹고 내일부터는 하자.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아니면 핑계 대죠.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어쩔 수 없다. 다 핑계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십니다. 그리고 나으세요. 그리고 나서 2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재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발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몸을 뭐 했기 때문에? 몸을 바꾸었기 때문에.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세포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교육하는 거는 여기서 교육 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키고 완치시키고 여러분들이 치유시키는 것은 누구의 탓이라고요? 본인. 네, 본인. 아토피라는 병이 낫습니다. 안 낫는 병이 아니에요. 안 낫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암이라는 병이 나아요. 폐암, 간암, 유방암, 임파선암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없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보면 분명히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내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네, 절대 내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가슴이. 우리 사우나 가면 막 답답하죠.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산소가 식곤증이 옵니다. 식곤증이. 산소가 부족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면 과식을 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창문을 닫고 가면 식곤증이 와요, 안 와요?
하품이라고 식곤증 오죠. 또 식사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강의실에 딱 들어오면 식곤증이 나죠. 식곤증이 오죠. 네, 무엇이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하다. 소식만 했더라도 괜찮은데. 그렇죠. 지금 그래도 안 졸리시죠? 졸리세요? 안 졸리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부족하면 1단계, 2단계를 넘어서 피로감이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기력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아, 산소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소는 그 순간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폐 기능에 따라서 산소가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과식해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더운 방에서 생활해도 부족하고. 자, 그렇게 되면 바로 오는 다음 단계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혈액순환이. 그래서 남자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까요? 여자가 잘 안 될까요? 주로 제가 상담하다 보면 누가 더 잘 안 될까요? 여자가 잘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나 정신, 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 산소가 부족하면 어디까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뇌, 정신계통, 신경계통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제 병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로에 따라서 이런 몸에 이 신호가 잘못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면역력이 감소되거나 혹은 또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암이 자라게 된다. 자, 결국 쉽게 답을 말씀드리면 산소 부족, 암이 생긴다. 맞나요? 네, 산소가 부족하면 뭐가 생긴다? 암이 생긴다. 반대로 산소가 충분하면 암도 사라질 수 있다. 네, 옛날에 폐암 환자가 오셨는데 이분은 아침 먹고 산, 점심 먹고 산, 저녁 먹고 잠. 이렇게 해서 네, 하루 종일 산에 계셨어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곳에는 보니 이쪽에서 산책하다가 이제 양지 바른 곳에 그 작은 나무들 있는 곳에 땅을 파가지고 한 이만하게 해서 자기 들어갈 정도, 묘는 아니에요. 들어갈 정도 땅을 파서 거기 마침 황토옥이었고 거기 들어가서 옷을 벗고 가을에 햇빛 일광욕 그냥 하시면서 또 그 옆에 텐트를 치고 졸리면 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거기서 낮에 그냥 편하게 쉬고 들어갔다가 왜냐면 운동할 기력이 별로 없으니까 삽질은 거의 저희가 해드렸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분이 완전 말기, 폐암 10몇 cm에서 6개월 만에 암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연히 생겼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매번 느낍니다. 정말 산에 가서 나왔다? 이런 거 있죠. 근데 가서 마음 편하게 먹고 정말 누워있고 그 산에 산림욕을 많이 하다 보면 암세포가 아주 빠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섭취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질이 이제 기본적으로 위에서 소화되고 그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이 바뀌죠. 그렇죠? 포도당이 바뀌는데 이때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소화하는데 산소가 부족하면 포도당을 모두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산소가 부족하면 먹은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충분히 양은 먹었는데 그렇게 되면 세포로 가는 영양은 부족하게 되고 대사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즉 완전 연소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차나 똑같아요. 완전 연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연소가 안 되면 뭐가 소비될까요? 연비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과식이 유도되는 거예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먹고 적게 기름을 넣고도 30kg 나가는 하이브리드가 있고 기름을 엄청 잡아먹는 무슨 미국의 무슨 차들이 있고 그렇죠? 한 7kg, 4kg밖에 못 가는 스포츠카가 있고 차 종류마다 있죠. 근데 어떤 차는 오래돼가지고 낡아서 분명히 내가 샀을 때는 12kg라고 연비를 들었는데 10년, 15년 타고 보니까 연비가 8kg도 안 나와. 고장이 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반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연비가 안 좋다라는 말은 연소가 잘 안 됐다는 뜻이죠. 아주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산소는 연소를 잘 시켜서 연비를 되게 많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은 이거예요. 암 환자나 당뇨 환자, 고혈압, 아토피 환자가 오시면은 이 젊은 친구들 보면 아토피 아이들이 정말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게 너무 많잖아요. 우유, 계란, 뭐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막 이렇게 제한된 게 많다 보니까 막 맛있는 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으면 왕창 먹어요. 뭐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대접 있죠? 거기에다가 손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 손을 바닥에 놓고 밥을 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손 이렇게 잡고 드시잖아요. 바닥에 딱 놓고 그래서 꽉 채워서 산을 만들어 버려요. 그거 다 먹어요. 네,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치유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완전한 연소를 시킬 수만 있다면 양은 소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 먹어라. 좀 그렇지만 그렇죠? 죽지 않을 정도만. 죽지 않을 정도 먹으려면 연소도 안 되는데 죽지 안 되는 연비도 안 나오는데 죽지 않을 정도 먹으면 방전돼서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충분히 내가 먹은 음식을 소화를 아주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의 질도 중요하고, 그렇죠? 음식의 배합도 중요하고, 음식과 산소 작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소 작용이. 한 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세 끼를 먹어도 병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 작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작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소식을 할 수 있도록 몸을 세팅을 시켜놓으면 분명히 200칼로리 아니면 하루에 2500칼로리 필요한데 칼로리를 조금 줄여서라도 몸에 연소를 잘 되게 만드신다면 과식을 피하면서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이게 처음에 바꿀 때 힘들어요. 저녁을 안 먹다가 과일만 먹어도 힘들죠. 그러다가 물만 마시면 더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힘든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습관에 놓여있는지 미각신경 습관을 꼭 잡으셔야 돼요. 먹고 싶다, 맛있겠다, 막 내가 더 먹어야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내가 잔식해도 조기나 한 번씩 먹으면 어떠냐고. 네,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자, 살아있는 생명은 위기가 생길 때 종족 번식을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산소 강의는 다 못하고요. 오늘 일부러 끊을게요. 살아있는 생명은 모든 어떤 존재든지 간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 자체는 어떤 위기가 생겨요. 뿌리가 다치거나 아니면은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잎사귀 상해를 받고 이렇게 뜯기거나 하면은 얘가 어떤 생각으로 바뀔까요? 이 마인드가. 뭘로 바뀔까요? 알로에를 한번 잘라보세요. 제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알로에를 그냥 칼로 다 베어버리면 위기가 왔다.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종족 번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에서 나무 뿌리를 건드려 놓으면 어느새 나무가 솔방울을 많이 맺혀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과일을 막 팍 맺어요. 별 못생기고 별거 다 맺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들시들 죽어가기도 합니다. 식물들은 물이나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씨앗을 위해서 수분을 내보내기 시작해요. 씨앗을 위해서. 사람도 산소가 부족하면 유전자 변이세포 상태가 되면서 암이나 기타 질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암이 생긴 것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이 최고의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이제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다른 견해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주로 암 환자에게 말기에 겪게 된 증상이 산소 결핍입니다. 위암이든 간암이든 췌장암이든 어떤 암이든 마지막에 겪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체온 감소지만 산소 결핍이에요. 자, 산소 부족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학자들이 있어요. 1931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암의 원인이 유전자 손상 때문이 아니라 정상세포의 산소 부족이다. 물론 학자들은 이래요. 그렇죠? 본인이 뭔가 발견하면 이게 최고다 하지만 유전자 변이 맞습니다. 하지만 산소 부족도 학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암이 생기더라.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을 했냐면 세포의 산소가 35%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암세포로 변하는데
유전자 손상은 산소 부족에 의한 2차 원인이다. 이제 여러분 답을 아셨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암이 걸렸다. 이 말은 유전자 변이는 2차예요. 1차 결함이 뭐냐면 산소 부족, 음식물, 공기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의학 박사 노구치 히데요는 모든 병의 원인은 산소 결핍증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강의를 들은 모든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는 공기를 마실 때 이제 이 공기가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산소가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산소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산소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 엄청날 겁니다. 실제로 잔디밭에 나가는 순간 좋다 하는 순간 그 똑같은 어제 마셨던 아침까지 마셨던 산소와 앞으로 마시는 산소는 질이 달라져요.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의학 박사 마스모토는 산소 부족은 병을 발생시킨다.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의학 박사 요시마치 주니치는 산소는 노화 방지와 치매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네. 산소가 노화를 방지시키고 치매를 방지시킨다. 결국은 기억력 장애, 치매기가 있는 분들은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충분한 산소를 마셔야 된다고요. 충분한 산소를.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돈 안 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 안 주고 크게 힘 안 들여도 호흡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자 스티븐 레빈 박사는 산소는 모든 세포의 생명의 원동력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공기 중에 몇 프로가 들어있는 산소요? 아까 말씀드렸죠? 21%. 그 다음에 미국 의학 저널리스트 맥케비 박사는 자정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실 때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충분히 발생시키려면, 그래서 노화작용을 막으려면, 충분한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산소가 필요하다고요. 의학 박사 아서기트는 모든 만성적 통증과 질병의 원인은 세포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네, 세포 안에 산소가 부족하면 통증, 질병이 온다라고 이러한 그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산소의 중요성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오늘 1부를 했고요. 제가 2부를 더 이어서 해드릴 텐데 오늘부터 그냥 당연히 알고 당연히 그냥 공짜로 먹었던 이 산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이고 그 작용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산에 가실 때 앞으로 생명의 산소, 진짜 이 산소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공기 판매하는 공기업자들이 있어요. 호주나 중국에도 있어요. 그 무슨 채 가지고 막 이렇게 공기 채취를 해가지고 탁 다 해가지고 통에다 넣어서 파는데 야, 이게 뭐지? 그래도 사서 마시더라고 1,000원 주고. 네, 중국의 베이징이나 공기 안 좋은 곳에서 한 매대에다 놓고 산소 어디 히말라야 무슨 산맥에서 가져왔다. 무슨 채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탁 넣어가지고 꼭 뚜껑 얼른 닫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놓고 닫으면 되는데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네, 하루에 마시는 산소가 몇 리터라 공기가 몇 리터라 우리가 10,000리터 이상이 되는데 그 조금 마셔서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웃기지도 않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에 오셨는데 정말 1리터를 1,000원 주고 마셨다. 하루에 10,000리터면 얼마를 줘야 되죠? 얼마를 마셔야 돼요? 얼마를 줘야 돼요? 계산해보세요 빨리요. 1,000원 1,000,000원 하루에 1,000,000원씩 여기서 1억 4천 벌어 맞나요? 1억 4천 벌어 가시네요. 진짜 좋은 산소를 감사하게 마셔보세요. 놀라운 회복의 조건들이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